최근 오다쌤의 컨디션 난조로 2주간 휴재에 돌입했던 원피스가 마침내 1132화 엘바프의 모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설의 해적 등장으로 밝혀질 수 있는 38년 전의 진실과 그리고 어쩌면 니카 루피가 태양신 로키를 해방시킬 수 있는 현재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의 첫 장면은 바로 샹크스와 마주했던 거인족의 꼬마가 자신의 가게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일전 원피스 1076화에서 샹크스와 마주했던 거인족 꼬마의 이름은 바로 코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엘바프에 당도했던 샹크스는 코론에게 밀짚모자 루피를 기억하라는 말을 전했기에 코론이 사왕 루피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코론은 앞으로 해적 루피를 만나게 된다면 어째서 샹크스가 루피를 만나라고 했는지, 그리고 루피가 샹크스를 동경했던 것처럼 코론 또한 루피를 동경하게 되는 이야기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선장 루피와 헤어졌던 나머지 일당은 마침내 엘바프에 당도했고, 이어 태양석이라는 광석으로 무지개를 직접 그려 만든 엘바프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무지개 다리의 모습은 과거 북유럽 신화의 건축물이자 미드가르드에서 신계 아스가르드로 통하는 3세계 무지개 다리가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밀짚모자 일당의 모험에는 세틀라이트 릴리스와 보니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되며, 이번 엘바프에선 단순히 밀짚모자 일당의 모험만이 아닌 천재 과학자 릴리스와 보니의 활약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양석으로 만든 무지개 다리를 통해 그레이트 에이리크호가 올라갈 수 있게 되자 바로 1층 명계에서 2층 양계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엘바프이기에 전투 장비에 관련된 기술들이 더 특화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엘바프는 태양석이라는 광석을 통해 에그헤드에서조차 만들지 못한 무지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바다와 동일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광물, 즉 열매 능력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헤루석의 근원지가 와노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이번 엘바프에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 즉 태양석을 통해 일전 도리와 브로기가 태양의 방패로 루피를 머큐리에게서 지켜냈듯이, 이번에는 태양석의 활용도와 엘바프만의 자체적인 기술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포네그리프의 문자는 약 800년 전 와노쿠니의 석공 일족 코즈키 가문의 힘으로 만들어졌기에 거인족 또한 과거 뛰어난 문명을 가진 고대 왕국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브로기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보여준 광물의 가치와 기술력도 차츰 드러날 수 있는 가운데, 이내 명계에서 로키와 마주했던 루피는 다시 한번 다리 위로 올라오자 신거병의 적단의 선이 게루즈와 요리사 골드버그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나아가 게루즈는 자그마한 인간을 귀엽다 생각해 루피에게 관심을 보였고, 이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게 되자 루피는 로키와의 기억을 회상하며 서툰 거짓말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루피가 서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식은땀을 흘렸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연출이 전개되었고, 이어 게루즈와 골드버그는 명계에서 올라온 루피가 설마 로키와 마주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처럼 현재 엘바프에서 태풍의 해기자 변수를 지닌 인물은 바로 저주받은 왕자 로키로서, 로키는 루피처럼 전설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였습니다. 나아가 로키는 샹크스와 관계가 있었고, 지나나 로키가 샹크스를 겁쟁이 해적이라 칭하자 이내 분노의 감정이 생긴 루피가 기어포스를 발동시켜 로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루피의 기척을 감지했는지 이내 가까스로 루피의 공격을 회피했고, 이어 루피는 샹크스와의 관계가 무척이나 궁금했기에 만약 로키의 제안을 수락해 마을 어딘가에 있는 열쇠를 발견한다면 다시 한번 명계에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엘바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전설의 능력자이자 자신을 태양신이라 지칭한 로키와,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을 기다리고 있던 삭가쓴 인물의 정체이고, 이번화 마지막 엘바프 어느 숲속에서 다시 한번 삭가쓴 인물의 실루엣이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삭가쓴 인물의 정체는 크게 로저의 라이벌 금사자 시키와 로저의 적단 스코퍼 가반으로 의견이 나눠지고 있고, 먼저 금사자 시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원피스 631화 표지연재에서 크로커스와 술잔을 기울인 인물이 바로 시키의 모습과 흡사,
나아가 엘바프에선 스트롱 월드에 등장했던 거대한 동물들과 유사했기 때문에 시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삭가 쓴 남자가 시키였다면 로저와 결전을 벌인 적이었기에 표지연재에서처럼 크로커스가 웃음을 짓게 될 가능성도 희박해 명왕 레일리 다음으로 로저의 적단의 중추 인물이었던 스코퍼 가반의 등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반은 로저의 적단 이후 등장한 적이 없지만 해적왕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열게 되며 루피가 바다로 나가야겠다는 꿈을 그리고 부선장 실버즈 레일리를 만나 수련을 받게 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기에 로저의 적단과의 인연은 끊기지 않은 채 이어져 오고 있었고 때문에 이번 최종장에선 스코퍼 가반의 역할도 오다쌤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반의 역할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와 연관된 불의 상처인 남자일 수 있거나 루피가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 전 기록 지침의 최종 지점 로드 스타섬에 관한 비밀도 들려줄 수 있는 인물로서 밀짚모자 일당의 길잡이 역할도 되어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명의 전설급 해적 중 한 명이 엘바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점. 먼저 두 해적의 공통점은 27년 전 에드워해전의 전투와 38년 전 갓벨리 사건의 중심에 있던 장본인들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에그헤드 쿠마의 과거에선 로저의 적단과 룩스의 적단의 결전, 그리고 피거랜드 갈린과 해군의 거프가 참전했던 매치업만 공개되었기에 어쩌면 이번에 등장할 전설의 해적이 27년 전은 물론 38년 전의 갓벨리 사건의 진실까지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째서 로저와 거프가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베일에 쌓인 록스의 강함과 능력까지 당시 선원이었던 금사자 시키, 그리고 그들의 적이었던 스코퍼 가반이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기에 이번 엘바프 편에서도 과거 갓벨리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금사자 시키와 스코퍼 가반 중 한 명이 등장한다면 과거 갓벨리 사건의 내막과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루이 아노트가 엘바프의 오랜 모험을 경고한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루피가 끝내 로키를 부활시키며 전설의 열매 능력자들의 결전도 성사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